안녕하세요. 센지아 김쌤입니다. 오늘은 인체운동화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방법인 골운동 형상학과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까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절이었어요. 이 관절 운동 형상학을 하면서 제가 관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번엔 관절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관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관절의 특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손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게 되거든요. 오늘 내용을 다 들으시면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자주 다치게 되고 근골격계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대략적으로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개념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혹시 요 슬라이드 내용 기억하시나요? 이 몸에서 가까운 쪽을 몸쪽, 근위부라고 했고 먼 쪽을 원위부 라고 부른다고요. 다리를 예로 들면, 요건 팔로 나왔지만 다리를 예로 들면 이 몸과 연결되어 있는 이 대퇴부 쪽은 몸 쪽일 거고 이 정강이뼈는 상대적으로 먼 쪽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개념 중에 열린 사슬 운동, 그리고 닫힌 사슬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열렸다는 건 이 밑에 있는 이 손이나 발이나 손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몸에서 먼 쪽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두 가지 다리 운동, 레그 익스텐션과 스쿼트를 비교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레그 익스텐션과 스쿼트가 있어요. 먼저 이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발목에 무게가 이렇게 실려져 있죠. 즉 사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다리가 움직이는 거잖아. 몸통은 고정이 되어 있고 이걸 사지가 열렸다고 해서 열린 사슬 운동, 오픈 키네틱 체인 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스쿼트는 발끝에 제가 자물쇠 표시 보이시죠? 발끝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죠. 사지가 고정이 되어 있고 몸통이 움직이는 거. 이걸 이제 사지가 닫혀 있으니까 닫힌 사슬 운동, 클로즈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개념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관절에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깨를 외전을 시킨다. 저번에 우리 했던 내용인데 어깨를 이렇게 외전, 옆으로 이렇게 외전을 시킨다. 자, 그럼 무조건 이 상완골, 팔뼈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록 법칙이 적용이 된다. 구름과 미끄러짐이 반대로 탈구를 막기 위해 일어난다. 이게 아닌 거죠. 턱걸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푸시업을 한다면 손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영향으로 원래 움직이던 이 상완골 대신 오목한 견갑골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이 두 사슬 운동,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 줄이면 오픈 키네틱 체인에서 OKC, 닫힌 사슬 운동은 클로즈 키네틱 체인 해서 CKC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제는 관절이었으니까요. 자, 이번 주제는 관절이었는데요. 관절이란 게 뭘까요? 정의는 이거죠. 뼈와 뼈를 연결하는 중심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연결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중심점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골 운동 형상학, 용어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이런 움직임을 각 운동, 즉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인체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절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기에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진 않죠. 200개가 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절들은 이렇게 부동관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나오는 관절은 가동관절이라고 하는데 수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 치아, 지금 보시는 두 개의 골의 연결 부위, 골반과 골반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도 모두 관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움직이는 관절을 부동관절이라고 해요. 섬유관절과 그리고 연골관절로 또 세분화되는데 우린 지금 인체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부동관절들에 관심을 주지 않을 거예요. 움직이는 가동관절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이 가동관절은요, 윤활관절이라고도 불러요. 앞으로 제가 이제 관절이라고 하면은 그냥 윤활관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관절들 대부분은 윤활관절일 거예요. 이 윤활관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게 제가 잠깐 확대 좀 할게요. 일단 당연히 관절이니까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죠. 제가 크게 관절 부분을 노랗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뼈와 뼈 사이가 바로 관절입니다. 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려면 뭔가가 이렇게 주변을 싸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겹이 아닙니다. 두 겹이에요. 이 조인트 캡슐 그리고 시노비알 라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냥 쉽게 제가 빨간색으로 두 개 다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 겹이 있고 초록색으로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겹이 있는 거예요. 이 조인트 캡슐은 한국어로 관절 주머니 혹은 뭐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 주머니는 인대랑 비슷해요. 이 질깁니다. 그 관절 주머니 안에 이 시노비알 멤브런스라고도 하고 시노비알 여기서는 라이닝이라고 했네요. 시노비알 멤브런스, 시노비알 라이닝이라는 거는 윤활막이라고 합니다. 윤활막. 한글이 훨씬 쉽죠. 자, 여기는 관절낭, 여기는 윤활막이에요. 관절낭, 윤활막이요. 어쨌든 이 윤활막 안에 자, 앞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안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빨간색으로 다 싸고 있고 그 속을 이 초록색의 시노비알 라이닝, 윤활막이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 윤활막 안에 있는 빈 공간이에요. 공간이 이렇게 딱 붙진 않습니다. 지금 요거 그림이 표현이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관절 뼈와 뼈 사이, 관절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관절 사이 공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시노비알 캐비티라고 합니다. 윤활 공간이라고도 해요. 이 윤활막 안에 빈 공간, 여기를 관절 사이 공간, 뭐 옛날 말로는 관절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이 그냥 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윤활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관절이라고 하는 거죠. 윤활액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윤활관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록색 윤활막의 역할은 윤활액이 일단은 액체니까 흐르지 않게 방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막에서 윤활액을 생성하기도 해요. 일단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뼈 끝에는 여기 보이시죠? 아티큘라 카틸리지, 우리말로 관절연골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연골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이 뭐 관절염이 생겼다, 그래서 연골이 다 나갔어요 할 때 말하는 관절연골이 바로 이 아티큘라 카틸리지, 관절연골이 되는 겁니다. 뼈 끝에 있는 이 부분이 관절연골인 거예요. 우리가 뼈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끝에 이렇게 라인이 씌워져 있는 거죠.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할게요. 관절이라는 거는 이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와 뼈를 연결하려면 이어져 있어야겠죠. 그 맨 바깥에 이어주는 부분을 여기 조인트 캡슐, 관절 주머니고요. 그 속에는 윤활막이라는 게 있다. 윤활막은 윤활액을 생성하고 빠져나가지 않게 방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잠깐 지울게요. 그리고 이 뼈 끝에 이 매끄러운 부분, 여기를 연골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복잡하게 그냥 뼈끼리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지. 관절 연골이 끝에 있고 그 바깥을 왜 이렇게 액체들이 채우고 있느냐?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의 관절을 수십 년 동안 수억 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들은요, 재생이 되게 잘 돼요. 생각보다요. 뼈가 부러지면은 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되게 잘 붙죠. 근육이 파열이 심하게 되면 뭐 낫지 않지만 약간 상처가 나고 좀 파열된 거는 빨리 회복이 돼요. 하지만 인대나 힘줄들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공사를 하려면 자재나 인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도 순환이 잘 돼야 회복이 빨리 됩니다. 물질을 공급을 팍팍 해주는 거니까. 동일하게
근육이나 뼈는 혈액 공급이 굉장히 잘 돼요. 뼈가 잘 될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뼈도 상당히 잘 됩니다. 뼈 안에도 혈액이 엄청나게 많이 돌거든요. 하지만 이 인대, 힘줄 같은 부분은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치지 않게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관절은 그것보다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평생 써야 하는 거예요. 흠집이 나면은 이 관절 연골에 흠집이 나면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겠죠. 흠집이 안 나게 하려면 마찰력, 비빌 때 이렇게 걸리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죠. 이 마찰력을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그러려고 미끄러운 관절 연골이 이 뼈 끝에 붙어 있고 그걸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이 안 그래도 미끌미끌한 부분을 더 미끌미끌하고 약간 회복 포션 같은, 게임에서 나오는 회복 포션 같은 역할을 하는 윤활액이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윤활액도 약간 영양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절 연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까만색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닭다리 있죠? 이 넓적다리가 있고 그 아래 이렇게 툭 뜯어먹는 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넓적다리를 딱 뜯으면 이렇게 보이는 맨질맨질한 거 있죠? 그게 관절 연골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끄럽냐면 이 얼음보다 한 20배 미끄러워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전장치를 많이 해놔도 그래도 다칩니다. 왜 다칠까요? 일단 이 움직인다는 거는 근육이 힘을 쓰는 거예요. 뭔가 남이 움직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남이 몸을 움직여주거나 누구한테 맞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제외하면 모두 다 근육이 힘을 쓰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관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살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바로 근육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있죠. 근육이 힘을 쓰면 이 빨간색 화살표처럼 뼈가 당겨지게 되고 관절은 미끄러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육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짧아지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관절을 이렇게 당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뼈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나중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움직이고 나면 뼈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렇게 위치가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저 지울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골 운동 형상학이 이때 나오는 거죠. 근육이 움직여지면서 골 운동 형상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이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이만큼만 움직여야 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줘서 더 당기게 되면 이 뼈와 뼈 사이가 원래는 굴러가고 미끄러지면서 안 부딪혀야 되는데 너무 세게 근육이 힘을 주게 되면 뼈와 뼈 사이가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이게 자주 반복이 되면 이 사이가 아무리 미끄러워도 손상이 되겠죠. 그렇게 손상되는 걸 우리는 관절염이라고 하고 뼈끼리 부딪히면 뼈가 조금씩 돋아나요. 우리 몸에선 자극이 생기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가 조금씩 돋아납니다. 그게 손상이 되고 돋아나고 많이 진행이 되면은 울퉁불퉁해지는데 어르신들 무릎 보면은 이 뼈 사이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울퉁불퉁해진 무릎을 우리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힘든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뼈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굳어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 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확 움직여지지 않게 붙잡아 줘야 돼요. 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이 일단은 관절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했죠. 근데 관절은 잘 미끄러지고 아예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관절 주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관절 주머니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렇게 싸고 있는 겁니다.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1차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2차적으로 근육이 일단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고 다른 조직이 있어. 그게 바로 초록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인대라는 조직. 그림상에는 다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표현이 돼서 여러분 좀 알아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인대는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약자로 쓸 때는 리가멘트, 줄여서 리그라고 많이 부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인대 조직은 근육은 짧아지면서 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변화가 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인대는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뼈가 만약에 우리가 원래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손이 뼈예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라고 칩시다. 원래는 뼈가 이만큼 늘어나야 돼요. 이만큼. 근데 근육이 힘을 너무 많이 준 거야. 확! 이렇게. 그러면 이 인대는 팽팽하게 움직임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관절이 탈선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짓수나 유도 동작들의 관절기들 보면 이렇게 움직임을 막고 확 더 꺾어버리잖아요. 그게 인대를 파괴하는 기술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발을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걸었어요. 그럼 팔꿈치 인대가 막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툭툭 이렇게 돼서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끊어지게 하려고 특히 이 이두근의 힘을 엄청나게 주죠. 자, 관절을 안정시키는 세 번째 구조는 바로 근육이에요.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렇게 당기는 근육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제가 표현은 안 해놨지만 이렇게 당기는 근육도 있는 겁니다. 이 근육이 힘을 너무 주면은 이 반대편에 있는 근육이 힘을 내서 적절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움직임은 인대가 이렇게 활약을 하기보다는 근육들이 적절하게 얘가 이만큼 당기면 얘도 이만큼 당긴다. 그래서 적절하게 평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나 근육은 회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인대는 한번 손상되면 관절보다는 낫지만 회복이 굉장히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사용해서 평형을 맞추는 게 우리 몸을 훨씬 오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걸 항상 목표로 해야 하는 거죠. 여기 인대에 손상이 있다. 뭐 팔꿈치가 나갔건 뭐 손목이 나갔건 무릎이 나갔건 그러시면 더욱더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관절이라는 거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관절은 윤활관절이었어요. 윤활관절은 윤활액으로 가득 차 있어서 윤활관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뼈 끝에는 미끄러운 관절연골이 있었죠. 이 부분. 윤활액이 새지 않게 윤활막이 있고 관절이 1차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감싸주는 관절 주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한 방향으로 많이 움직여지지 않게 2차적으로 이렇게 인대가 보호를 하고요. 3차적으로 움직이는 근육과 반대 역할을 하는 근육이 움직임이 커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관절은 오래오래 써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안정되지 않고 관절끼리 부딪힌다. 그럼 우리 몸은 뼈가 다시 안 부딪히게 윤활액의 양을 늘립니다. 윤활액의 양이 늘어나면 액체가 늘어나니까, 즉 물이 늘어나니까 무릎에 물이 차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렇게 당기는 근육, 이 당기는 근육을 움직임을 주도한다. 뭐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굽힐 때는 여기 있는 이두근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동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근육의 움직임을 막는 근육을 이 뒤쪽에 팔로 예를 들면 상완 삼두근, 삼두박근이죠. 이 움직임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이제 기량작용을 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길항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근육이 어떻게 힘을 내고 근육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 알아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 찍고 나서 뭐 이렇게 재미없는 걸 찍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운동을 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티칭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좋게 봐주시고, 혹시라도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센지아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